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의 야너주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의 키워드는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둔촌주공 재건축 연기, 한미 정상회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새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지원책,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 8.5% 기록해서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페드의 2연속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올라서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 차트를 살펴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021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었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3월에는 무려 8.5%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요, 페드의 빅스텝 가능성에 힘이 쏠리고 있는데요. 빅스텝이라 함은 한 번에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인상하는 걸 말합니다. 페드는 다음 달 3일에서 4일 FOMC 회의를 여는데요. 이 5월 회의에서 페드가 0.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데다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요. 2번 연속, 즉 6월 회의에서도 0.5%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면서요. 3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 나온 선물 지수는 S&P 선물이 1.1%, 나스닥 선물 지수가 1.8% 상승했다고 하네요. 저희 아너주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까 조금 더 깊게 다뤘으니까요.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요 뉴스 영상이 끝나는 대로 어제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2,000가구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은요, 일반 분양으로 4,800여 가구를 분양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예비 청약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강남권 단지였는데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또한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요. 현재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택지비만 1,864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러한 택지비를 기초로 했을 때 평당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측정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요. 공사 중단의 여파로 분양이 연기되면서 둔촌주공 청약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불인이분들이 아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는요, 바로 한미 정상회담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5월 대중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전후로 한국에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중국 견제 협의체인데요. 5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안보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4월부터 강조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협력 분야에서의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요, 후보자 시절부터 쿼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국과의 외교 경제 마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재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요. 현행 거리두기가 17일날 종료되는데 정부는 이틀 뒤인 15일날 새로운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 조정안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끼는 것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리두기를 없애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년 이상을 끌어온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엔데믹, 즉 코로나의 종료가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를 찾기가 한창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 증편 운항이 확정된 인천국제공항에는요,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수혜주가 어디가 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일인 어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3배 이상으로 늘리는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요, 반도체 초강국 건설을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고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를 확대하며 미래차, AI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T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요즘 지지부진한데요. 새 정부의 지원책 발표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네요. 자,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야너주는요, 내일도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